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아졌는데요. 또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 최고 40mm의 강수량을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함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하는군요. 또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에서 7도로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다고 합니다. 벌써 겨울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10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민선 8기 원주시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 재상정과 여야 표 대결이란 진통 끝에 원주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달 중에 이제 조직 개편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좀 오늘 민주당 또 이틀 뒤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결해서요 좀 각 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안흥찐빵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축제 소식 준비했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점검하도록 하죠. 10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도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도의회 월정 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정 수당은 3,666만 원에서 1.4% 올라서 3,71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강원도 의원들은 내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포함해서 연간 5,517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달 들어서 주택 공급의 물량이 점차 늘면서 다음 주에는 원주와 강릉을 포함해 전국에서 14,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 무실동 남원지 역세권의 행복주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원주시의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이 본회의 재상정 또 여야 표 대결이란 진통 끝에 지난달이죠 29일 원주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달 중에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내용부터 또 진행 과정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요. 좀 민주당의 입장 어떤 것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원내대표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처음 이제 그 지자체장이 바뀌고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여야 간에 별 충돌 없이 일단은 신임 지자체장을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여야 간에 굉장히 충돌이 컸습니다. 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조직 개편안이 어떤 내용들이 좀 문제가 컸다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였습니까? 네, 우선 조직 개편에 앞서서 지난 8월 그 원경수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네. 조직 개편안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사전 논의가 아니라 사실 확정 후에 공지하는 좀 분위기였고요. 통보였습니까? 네,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그 의원들의 반응은 좀 개편안이 좀 생뚱맞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생뚱맞다라고 느꼈던 거였습니까? 네, 일단 기존 그 경제문화국을 이제 경제국가 문화국으로 이제 분리하고요. 네. 또 건설교통국가 도시주택국은 폐지 후에 도시국으로 이제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고요. 예.
기존 건설교통국의 그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를 문화국에 배치하려 했는데, 예. 문화국 내의 부서 간 업무 연계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문화국을 문화교통국으로 이제 이름만 또 변경을 했거든요. 예. 이런 자체가 좀 준비되지 않은 조직 개편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요. 예.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교통국의 상임위 배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문화를, 그리고 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교통을 포기하는 게 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뭐 다른 부서를 좀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문화와 교통을 하나의 이 범죄에 포함시킨다.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뭐 계속해서 그런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이제 한 거였습니까? 네, 뭐 집행부에서는 네. 그 원광수 시장의 시정 방향인 경제와 기업 투자 유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사실 선뜻 이해가지 않는 조직 개편안이고요. 기존 그 조직과 지금 개편된 조직안을 보면 사실 그 경제국의 투자 유치과 하나가 이렇게 신설된 게 다거든요, 내용이. 네. 그러면 굳이 경제국과 문화국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경제문화국의 투자 유치과 하나를 그냥 신설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야 간에 또 시위에서 좀 논의가 이어졌을 터인데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그 시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네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개편안이 부결이 되었었죠? 네네.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의는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심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행복위에서는 그 소속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사실 조직 개편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예. 그럼 보통 동일 회기에는 재상정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네. 4대4 이제 통수가 나왔었죠. 네, 4대4 이제 그 구성은 4대4였는데 네. 그날 표결은 아마 4대3으로 반대가 4, 찬성이 3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4대4가 아니었습니까? 네, 구성원은 이제 4대4였는데 네. 네, 한 분이 또 이제 표결 시에 네. 예, 자리를 좀 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권이라 치고요. 그러면 네네. 이 4대3이었군요. 네네. 근데 부결이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네네. 부결이 되면은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또 재상정하는 일은 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네. 이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본회의 다시 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습니까? 네, 뭐 법적으로 뭐 절차는 이제 충분히 재상정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해당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주고 다음 회기에 다시 이제 논의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이제 수적으로 이제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힘의 논리로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권 상정이 된 거였나요? 제적의원 3분의 1의 동의에 의해서 예. 네네 이제 다시 재상정이 된 겁니다. 13대 11이었죠. 표결 결과가. 네, 표결을 했는데 13대 11이었습니다. 이 소수 야당의 한계를 이번 자신하게 느끼셨겠습니다. 네네. 그만큼 원내대표로서 좀 앞으로 이제 많이 힘들겠다라고 이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같은 뭐 표결 직후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상당히 좀 크게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뭐 성명서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시의원의 이제 존재라는 것이 저희가 뭐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시민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당의 대변인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그 우리 본연의 그 자세로 돌아와라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예.
상임위의 이제 배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지 않아서 네. 상임위의 배분이나 이런 후속 정리는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상임위원회 또 정리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이건 아직입니까? 그렇다면? 의회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군요. 네, 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각자 어떤 국을 우리가 이제 소속을 하자, 배치를 하자라는 네. 논의는 그 개편안 통과 이후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이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시에서는 이달 중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일정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리가 없을까요? 만약에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의 결정이 늦어진다. 이러면 당장 10월에 있을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그 상임위 배분 문제가 좀 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의회 내에서의 상임위 배분은 이제 의회 안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조직 개편안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조직 개편은 단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달 중으로 될 것이고요. 문화교통부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또 서로가 효율성 있게 좀 조직을 좀 운영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그 여야 간의 13대 11의 표결 결과 그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위에서 이 표결도 중요합니다만은 합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앞으로 좀 의정 활동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표 대결의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이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파와 이념을 넘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죠.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변인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균형적 역할자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 들었고요. 제가 이틀 뒤에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가 또 연결해서 이야기 입장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원내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 주말 어제까지 횡성 안흥찐빵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횡성 안흥찐빵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찐빵 축제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열린 것이었죠.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분위기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횡성 찐빵 축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축제인데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9일까지 안흥 찐빵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됐는데요. 행사 마지막 날인 어제는 궂은 날씨에 비가 좀 내렸는데도 행사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습니다. 안흥 찐빵은 1960년부터 만들어진 전통 있는 찐빵인데요. 이 축제는 1999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서 안흥은 찐빵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찐빵 축제 소식에 타지에서 찾아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9일 오전 기준으로는 15만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1990년대 초부터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안흥 찐빵은 전국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능 찐빵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골 마을의 찐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아능찐빵은 전통 제조 방식을 따라 만들어서 추억의 옛맛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찐빵이 만들어지는 아능찐빵 마을은 서울과 강릉을 잇는 국도 42호선이 지나는 마을입니다. 옛날부터 대관령을 넘어서 서울로 가는 영동지방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르는 중간점이었는데요. 이때 길손들의 배를 채워주던 찐빵이 지금 국민 간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원조 손찐빵 외에도 흑미찐빵, 단호박찐빵, 슈크림찐빵, 옥수수찐빵 이렇게 빵속도 다양해졌는데요. 찐빵 축제 소식 이상규 축제 추진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침체된 분위기를 아능 찐빵 축제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고자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게 언제부터? 23년 차가 되었으며 금년에 1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광장에서 축제를 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주 아담하고 예쁘다고 잘 꾸며졌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며 아쉽다는 점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그 차량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행사장이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네, 올해 횡성구는 아능찐빵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아능찐빵 모락모락 공원을 지었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 장소를 벗어나서 이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는 아능찐빵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 그리고 문화공간이 꾸며졌는데요. 타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 만큼 행사장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지역 단체와 가수들의 무대 공연이 3일 내내 진행됐고요. 또 마술쇼와 버스킹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찐빵 높이 쌓기, 찐빵 빚기, 찐빵 OX 퀴즈 체험을 즐기는 분들도 많았고요. 빵빵 터지는 신바람 나는 아능찐빵 축제라는 이 올해 테마에 맞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찍고 인화할 수 있는 포토부스 그리고 농경 문화체험을 비롯한 많은 체험 부스에도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요. 이 체험 부스를 즐기고 난 시민들은 아능 찐빵 시식 코너와 판매 부스에도 줄을 서서 찐빵을 기다렸습니다. 찐빵 축제를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먹어봤던 거랑 생각이 나서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구경할 때는 많은 것 같아서 우선 무료 시식 한번 해봤고요. 맛있어서 사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선 캐릭터를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우선 좋아할 것 같고 놀이시설도 많아서 주차할 때도 편하고 우선 찐빵이 너무 맛있어요. 전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아능 찐빵을 가지고 또 축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 외로다가 많이 오셔서 제가 추진한 건 아니지만은 저기 지역 주민으로서 너무 좀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축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다고요? 네, 올해 문을 연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는 1990년대 옛날 향수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테마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 먹을거리가 꾸며져 있는데요. 아능찐빵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디저트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체험일 3일 전까지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예약 후에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능찐빵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찐빵 축제나 찐빵공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고향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는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서요, 다음 달 중에 원주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좀 준비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연결하도록 하죠.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그 일단 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어떤 제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어떤 그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네, 이게 작년 국회에서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각 이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문화예술사업,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고향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요. 기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자한테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타지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개인이 고향에 또 기부를 하면은 세액 공제도 되고요. 또 답례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일석삼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조례 제정 등 진행 과정, 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지난 일요일부터 9일까지 그 조례의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서요, 11월 초에 이제 원주시 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그리고 내년 기부자에게 이제 지급할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요, 현재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그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뭐 크게 의견이 엇갈릴 일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 지금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이 제도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보다 한 14년 정도 앞선 2008년도에 고향 납세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했을 때는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모금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한 792억 원 정도가 이제 모금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봤을 때는 8조 800억 정도까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8조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에도 이제 제도를 만든 건데요. 아마 이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이제 지역 특산품으로 나오는 답례품을 이제 기부자한테 좋은 걸 이제 제공을 해야지만 이제 기부금이 이제 많이 느는 걸로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부금을 이제 받고 30% 범위 내에서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답례품을 이제 선정하는데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답례품에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그 지역의 특산물 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바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현재 모집하고 있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4일까지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집에서는 3명의 위원을 공모로 선정하게 되고요. 당연직 위원 1명과 시의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제도가 이제 첫 시행되는 만큼 원주시만의 경쟁이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를 위해서 그 상품 유통이나 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기부 유인 효과가 탁월한 답례품 선정에 식견을 가진 사람 등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부 방법이나 이런 것은 뭐 정말 시행될 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것은 이 원주를 고향으로 하면서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플랫폼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좀 준비할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원주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전국 출향 시민의 단체를 통해서요. 네. 이제 출향인들께 원주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원주에 주소지를 두신 시민 중에도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분들의 비율을 통계 분석을 해서요.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홍보 전략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이 되고 잘 또 운영이 된다면은 이 기부금 증액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좀 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이제 기업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이제 강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타 시도의 많은 기업이 원주로 이전할 고려할 이제 투자 요건을 좀 많이 규제를 이제 해소해서 이제 향후 원주 지역의 이제 생산이나 제조업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특산품 어떤 것을 할지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이었고요. 10월 10일 월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